안녕하십니까. 국회 개조 TV 유권자 논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한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회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 삼권 분립 원칙의 훼손, 유권자와 시민사회의 문제, 공인들의 사익 추구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들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특히 심한 문제로 지역주의, 파벌싸움, 정당 공천제, 양당 체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초래하는 결과는 부패와 비민주적 결과, 즉 소수지배입니다. 사람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편익을 얻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진화는 도덕과 윤리보다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려면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죠. 사람이 제도를 만들지만 제도가 다시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은 제도에 적응하기 마련이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악용해 사욕을 채웁니다. 부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로서 국회는 그동안 두 가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입법의 양이 크게 늘어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법을 위한 전문 지식의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고 사회도 다원화함에 따른 필연적 결과입니다. 국회는 이 도전에 상임위원회 제도로 응전합니다. 어느 정도 효율적이었고 효과적이기도 했지만 삼권 분립 원칙을 크게 훼손시키고 이익 집단이 가세한 하위 정부를 형성하여 소수가 다수의 비용으로 편익을 얻는 비민주적 결과, 즉 소수 지배를 초래했습니다. 입법량이 늘면 필연적으로 국회의원의 권력도 커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늘면 이 늘어난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권력이 커질수록 부패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사실 부패는 이것을 합법화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바꿔 말하면 국회의원들의 권력은 부패를 합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유권자의 대리인이자 대변인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한편 우리 유권자는 우리를 대변하는 대리인을 뽑을 우리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는 정보의 부족 때문인데 우리들은 후보들의 능력을 당선 후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보지도 못하고 사는 것과 같은 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투표할 때 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하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정당의 권력자가 골라주는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당 공천제의 문제입니다. 정당 공천제는 잘만 운영하면 유권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후보를 고르는 수고를 덜어주니까요. 그러나 소선거구제, 지역주의, 양당 체제와 결합하여 정당 공천이 당선 가능성을 크게 높이면서 공천을 사고 파는 부패로 공천이라는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한 파벌싸움으로 이어진 것이 문제죠. 그리고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를 지배하는 영주가 되어 중앙의 당내 권력자인 주군을 섬기는 신봉건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정치는 소수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허울뿐인 주권자, 옷 벗은 임금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유권자가 나서야 합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우리들이 나서는 비용을 절감해 줄 것입니다. 사실 신기술들을 적용하고 에너지, 환경오염, 전쟁 등과 같은 문제들은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들입니다. 이 도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응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자유와 입법에 필요한 전문성 사이에 새로운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혁명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혁명의 목표와 방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